우리가 이제 보통은 띠철로 보통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. 그 띠철을 보면은 그 어디 받는 데마다 다른데 보통은 다 끝이 뭉툭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띠철 가공할 때 이제 첫 순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칼개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뭐냐, 지우개 어디 갔지? 이제 이렇게 요 정도, 한 여기 1mm다 칩시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잖아요. 자,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안 맞을 수 있어요, 이렇게. 그 내가 좀 대충 한다고 했는데,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뭐 안으로 붙여고, 이걸 뭐 내가 뭐 2.48을 놓고 가잡을 한다, 뭐 3.28로 놓고 가잡을 한다. 이제 자기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.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크 솔림을 나는 내 핸들로 잘 조절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갈 거고, 또 나 아크 솔림 난 잘 모른다. 아크 솔림 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위빙으로 할란다. 그리고 위빙을 하면 백이 훨씬 더 잘 나온다. 이별량이 많고, 또 연교봉 한 1.5배 정도 더 쓰지만,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하겠죠. 아니면은 뭐 좁으면 어째 되노? 좁으면 그냥 어이구야, 좁으면은 바로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. 근데 루트면을 안 했다, 만약에 다 바꿔달라나, 루트면 안 하고 자 갔다. 루트면 안 하고, 그래 나 2.48로 놨다, 아니면 3.28로 놨다. 그러면은 여기가 막 나중에 불 때문에 지어져 가지고 갭이 막 5mm씩 되는 거예요. 갭이, 자 갭이 5mm씩 돼버렸어. 그럼 이거 떼우려면요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위빙이 뭐 이별량이 또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종횡무진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. 뭐 2.48로 3.28로 하거나 뭐 2.48로 해도 결국에는 저 뭐냐, 6mm, 2.4에 8mm 차이 나서 조금은 낫겠지. 근데 결국에 4mm 이상을 떼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. 그러면 한번 백 한번 낼 때막 용접봉 막 3개씩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어째 되노? 2개가 되면은 중간에서 끊으면 돼요. 밴딩 시험을 할 때 별로 무리가 없는데, 3개면 무조건 70% 지점에서 66.6%나 70%, 75% 지점에서 끊었다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. 아 근데 뭐 백은 잘 나오니까 상관없겠다마는, 얼마나 이 사람이 피 말리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루트면을 이제 또 적당하게 나는 한 1.2mm다. 1.2mm 주고 한다. 자, 1.2mm 주고 이제 이렇게 할 기다. 근데 이 루트면 가공을 안 하는 용접이 2가지가 있죠. 아, 2가지가, 3가지가. 아, 2가지겠네. 하나는 티그고, 티그 서스 티그 용접하고, 또 CO2 플럭스 용접. 음, 그것들은 안 하고 그냥 갑니다. 왜냐? 그것들은 뭐 이 내가 아크라든지 이게 자유자재로 이제 가능하고, 특히 CO2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용가제가 계속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,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루트 면을 주게 되면
어디 누구는 한 그래도 1mm 말고 1mm는 좀 심했고 뭐 0.5mm 주고 한다.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CO2는 보통 그냥 칼개선 그대로 그냥 치고 나가잖아요. 그 티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용가제 송급이 안 되면 한쪽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요. 그때는 이제 식겁하는 거죠. 다시 불 껐다가 이제 식은 거 보고 그쪽으로 그 구멍 뚫린 쪽으로 이제 용가제를 집어넣으면서 메꾸면서 가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이제 좀 손이 좀 느리거나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내가 봤을 때 티그 할 때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건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래. 그냥 자기 능력껏 40분 시간 다 써가지고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어차피 백만 성공하면 그 뒤로는 빵꾸 뚫릴 일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특히 또 이제 몰라 나는 또 이게 아크 전기 일으키는 게 좀 힘들더라. 보통 이제 내가 이제 95에서 놓은데 95에서 놓은데 아니다. 나는 한 조금 더 전기를 좀 더 넣고 아크를 좀 더 안정시키면 더 가는데 갈란다. 대신에 루트멜 좀 더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좀 더 줘요. 2mm씩 주고 막 100 땡겨도 돼. 뭐 95니 뭐 보통 이제 90에서 95에서 보통 놓은데 루트면 더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, 여러분. 이거 선택은 자기 자유예요. 이제 백만 사실 다 내면은 여기서는 뭐 그냥 백 내는 것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어쨌든 나는 저 아크 일으키는데 자신이 있다. 그리고 혹시나 또 이렇게 한 상태에서 95를 쓴다. 그러면 이제 백이 좀 안 나올 수가 있겠죠. 여기가 다이 요렇게 녹을 수가 있어. 근데 100을 놓으면은 맨 처음에 이제 아크 일으키는 게 이제 좀 더 세지고 이래가지고 물이 좀 더 세지겠죠.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. 어쨌든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.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린 거는 95라는 그 숫자랑 1.2라는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혹시나 자기가 안 된다. 아크 이렇게 좀 힘들다. 아니면 조금만 더 전기 세게 하면 되겠는데 전기를 좀 더 세게 하다가 용락이 생길 것 같다. 그때 루트면을 더 주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, 여러분. 그 내가 봤을 때 화면이 조금 이제 뭐냐 좀 선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. 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이제 이거 파이프 모재인데 거의 칼개선이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이제 그 파이프도 그 돌릴 때 음, 음, 이제 중력은 아래로 향한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만약에 용접을 시작하면 백은 잘 나와요. 근데 문제는 이제 파이프가 이제 요 자세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아래에서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칼개선으로 뭐 연습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실전으로 가서 하면은 이게 루트멜 좀 주거든요. 루트멜 주는 게 뭐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1mm씩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라인더로 싹 갖다 댈 정도로 그라인더로만 살짝 갖다 대면은 뭐 전기 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자기가 적정 전류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옆으로 빵과 뻥뻥 나지가 않아요. 루트면을 주게 되면 루트면 안 주게 되면 아까도 아크 용접으로 그 말씀드렸듯이 끊고 다시 가야 돼. 끊고 다시 가면 똥물이 생겨요. 파이프가.
그래서 이 파이프 용접할 때는 또 안 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루트면을 좀 줘야 된다. 루트면을 줘야 이제 빵꾸가 안 나고. 몰라, 진짜 실력 좋은 사람들은 빨리 하고 봉막 빨리 빡 집어넣으면서 하는데, 전기 세게 놓고 위빙도 빨리 하고 봉도 빨리 집어넣고 하거든요. 보통 이제 턴테이블을 돌릴 때 아마 그렇게 하는데,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6G나 5G 시험 칠 때는 시험이거든. 그래서 그때 이제 적정 전류 쓰면서 이 루트면 좀 주고 하면 이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죠. 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기능량 시험 치면서 이제 이 연습 연습한 거거든요. 그냥 전기 맞춰보고 이제 전기 맞춰보고 그냥 이제 본용접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온 건데, 버티칼로 올린 겁니다 이게. 근데 요렇게 요 부분 키홀이 있죠. 이런 부분이 그 아크 용접이나 티그 용접에서 이제 생기면 우리 시험 칠 때 또 당황을 하기 때문에 루트면 가공 필히 해주셔야 되고요. CO2는 뭐 사실 용가제가 막 계속 들어가니까 이 키홀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가거든요. 왜냐, 아래복이나 뭐 수직 수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접하면서 용접물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부분도 같이 보면서 가는 게, 이제 이게 키홀이 생기냐 안 생기냐 따라서 이게 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, 뭐 CO2 용접 오래 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, 이 용접물을 보면서 뒤쪽에 이제 구멍이 호로록 생기는 걸만 봐도 아, 이건 백 잘 나왔구나. 아크 용접도 그래요. 아크 용접도 이, 이 생긴 것만 봐도 이제 아, 이 백이 잘 나오는구나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.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용접물 말고 그 뒤쪽도 보면서 이제 키홀이 생기냐 안 생기냐, 내가 가는 대로 계속 이게 키홀이 계속 생긴다 그럼 무조건 백은 잘 나와. 예쁘게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스킬이 생기냐면, 그냥 물만 보고 가는 것보다 그 뒤쪽을 보고 가면 이제 만약에 키홀이 안 생긴다 그때는 이제 이 용접 물이 이 뭐라고 해야 되지, 만약에 내가 이 중간만 땡기면서 가요. 근데 좀 더 땡기려 가지고 이 용접물 끝에 걸리게 할 수가 있어요, 와이어가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, 그렇게 돼서 이제 백 낼 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 스킬이 생기면 이제 백에는 뭐 전혀 이제 결점이 없어지게 되죠. 그래서 어차피 아크 용접도 사실 그렇고, 이 물 나오는 이게 물이 막 위로 뜨는 것 같으면 백이 안 나온 거고, 이게 비드 형상도 그렇고 밑으로 깔린다 그러면 이제 백이 잘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백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는 이 용접물하고 이제 뒤쪽에 그 키홀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걸로 판단 가능해요. 근데 용접 와이어가 이제 CO2는 1.2 1.2 쓰나 우리가 1.2짜리 써가지고 이제 잘 그 뒤에가 보이는데, 사실 아크는 우리가 보통 3.2를 쓰기 때문에 뒤에가 잘 안 보여요. 근데 그 보면 좀 미세하게 보이거든요 이게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, 내가 용접 잘하고 있구나 이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쪽도 보거나, 또 그것이 또 만약에 적응이 되면 뭐가 되냐면,
이게 용락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까지도 이게 감지가 되거든요. 그때는 또 뭐 용락되면 탈락이니까 사실 빨리 일단 떼야죠. 아크 용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크 용족 같은 경우 용락돼 가지고 9T짜리인데 밑으로 물이 막 4mm, 4mm, 4.5mm까지 떨어졌다. 그러면 뭐 집에 가야 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아크가 잠깐 끊어져 가지고 이제 불완전 육림부가 생기더라도 이제 그걸 끊고 한 불완전 육림부가 4cm만 안 넘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죠. 어쨌든 여기까지 잡담이 좀 많은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